지금 이 범회수 삼각지대에서 어떤 뉴스는 오른다고 하고요, 어떤 뉴스는 내린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어떤 뉴스는 횡보한대요. 쩔코 동생 뭐라 그래? 여기서 벗어나도 크게 벗어나지 못한다. 올라도 너무 기뻐하지 말고 내려도 너무 슬퍼하지 말자, 이런 말씀을 드린 바 있죠. 이 범회수 삼각지대에서는 한마디로 변동성이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점점 줄어들게 되면서 어느 순간부터는 더 이상 내릴 수 없는 그 시점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다만 한 가지 유의하셔야 될 것은 중간에 베어트랩은 한 번쯤 형성이 될 것으로, 즉 언더슈팅이 좀 강하게 한번 나올 수 있다. 무조건 나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다만 언더슈팅이 발생을 한다면 거기서부터는 찐반이기 때문에 매수를 끝내셔야 됩니다. 아직 언더슈팅은 딱히 보여지지 않고 있지만은 무조건 나온다 생각하지 마시고 분할 매수 1, 2, 3, 4 감이 왔을 때 10%, 지지선 확인하시고 20%, 지지선의 최하단에서 30%, 내가 예상하지 못했던 언더슈팅이 나온다면, 즉 베어트랩이겠죠. 베어트랩이 나온다면 40%, 이런 전략을 가져가신다면 필승 전략이 될 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 플러스 범회수 삼각지대에서부터 지금 비트코인 반감기까지의 간극은 점차 날이 가면 갈수록 줄어들고 있으니까요. 범회수 삼각지대에서 나 매수했는데 이미 물려버렸어. 쩔코 동생 어떡할 거야? 상당히 제한적인 손실입니다. 이 제한적인 손실이라고 하는 거는 하락폭, 즉 낙폭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시간적인 텀을 얘기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내가 물렸더라고 하더라도 시간이 해결해줄 문제다. 다만 제한적이야? 잠깐만, 쩔코 동생 그럼 나 레버리지 막 100배 쳐도 되나? 이거 아니란 얘기입니다. 레버리지는 관리를 잘 하셔야 되는 거고요. 첫 번째로는 비트코인 반감기가 점진적으로 계속해서 우리를 향해 달려오고 있습니다. 범회수 삼각지대에 아직 머무르고 있지만은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물리더라도 상당히 제한적인 시간만 버텨내면 된다. 그리고 하락을 하더라도 낙폭은 이 범회수 삼각지대를 크게 벗어나지 못할 것이다. 반대로 상승하게 되더라도 너무 기뻐하지 말자. 너무 기뻐한다는 얘기는 여기서는 상승하더라도 다시 삼각지대 내에서의 움직임으로 변환될 수 있다. 한마디로 범회수 삼각지대를 벗어난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이 꼭지점에서 롱 치시면 안 된다는 얘기죠. 현물 매수는 뭐 살짝 물리셔도 시간만 보내면 되겠지만은 레버리지를 감당 가능한 수준 10배, 20배, 50배, 100배 이런 거 하지 말자는 얘기지. 오늘은 재미있는 코린이 교실 그 13번째 시간 투자 필승 전략 중에 패턴 매매법에 대해서 학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제 상승을 점칠 수 있는 패턴을 우리가 학습을 해봤는데요. 이제 그 상승만 알고 있다면 사실 매수 타이밍을 잡기가 쉽지 않다, 그죠? 그래서 상승과 하락 그리고 횡보세에서의 돌파 매매법을 한번 오늘 학습해보고자 합니다. 일단 시작 전에 시황부터 파악을 하셔야겠죠. 지금은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고 또 장기 하락 추세선을 깨지 못하는 상황에서 아직까지는 중기 상승 추세선을 유지하고 있는 삼각형 수렴권에 다다르고 있다, 그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지금 박스권 안에 계속해서 머무르고 있고요. 그리고 어제 중간가 정도에서 마무리가 됐었는데 이제는 약간 위쪽으로의 이 상승 여력보다 하방으로의 하락 여력이 조금 인터벌이 좀 크다, 그죠? 위쪽으로는 박스권 돌파를 한 번쯤 더 시도할 수 있겠고요. 만약에 하락하게 된다면 바닥에 지지선들이 지금 박스권 내에 2개 정도 이렇게 준비되고 있습니다. 하단에 이 노란 선은 마지노선 되겠고요. 직전 저점을 형성하고 있는 지지선이기 때문에 조금 강하고, 지금 하반대에 지지를 받고 있는 직전 쌍바닥 저점은 살짝 약할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는 가운데 한 번쯤 돌파 시도가 있을 것도 같은 그런 느낌적인 느낌이 강하게 듭니다. 이렇게 고점을 살짝 높여왔기 때문에 아직 단기 차트는 조금 살아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어찌됐든 이 박스권 안에서 아직까지 쌍바닥을 찍어주지 못했기 때문에 상승 여력이 큰 어떤 그 파워를 보여지거나 이런 모습은 아직까지는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 오늘 지난주부터 학습하기로 한 패턴 분석 매매법에서는 가장 중요한 제1요소 거래량이다. 거래량 없이 만들어지는 패턴은 약간 신뢰도가
없다. 그러니까 이 패턴만으로는 모든 걸 분석하지 못하지만 패턴 플러스 거래량 하면 신뢰도를 조금 더 갖는 필승 전략을 가지고 가실 수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학습할 패턴은 바로 쐐기형 패턴입니다. 이게 횡보장 중에서 가장 사람을 헷갈리게 하는 거예요. 이걸 배우고 나서 좀 덜 헷갈린 거를 그 다음에 배울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 삼각수렴이 이렇게 그려지거나 아니 반대의 경우 이런 식으로 그죠? 이렇게 하방 지지선은 수평을 이루고 이렇게 하락 추세를 따라가거나 아니면 상방의 저항선은 수평으로 되어 있고 이렇게 저점을 높여가는 이런 패턴, 이거는 상대적으로 예측하기가 쉽다 그죠? 근데 쐐기형 패턴은 어떤 형태냐면 예를 들어서 지금을 예를 들자면 이게 수평은 아니야, 약간 기울어져 있어. 그런데 밑에서는 이렇게, 그러니까 요건 자칫 잘못하면 발목 파악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상하게 고점은 조금씩 낮아가고 저점은 높여가. 그렇다고 수평을 이루는 것도 아니야. 이게 제일 헷갈리거든요. 저도 사실 요 패턴을 명확하게 찾아내기란 시간이 좀 필요합니다. 요 정도만 꺾여도 거의 요거 차트상으로 보면 이게 구분이 잘 안 되거든요. 요 상태에서 이런 식으로 약간 사다리꼴 모양의 두 가지 쐐기형 패턴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상승 쐐기형. 이 상승 쐐기형 패턴은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얘가 이 고점을 약간씩 높여가는데 저점 또한 약간씩 높여가고 있어. 이런 식으로 조금씩 따라가고 있고 그 와중에 이 웨이브의 진폭은 점점 줄어들고 있는, 지금 현재 장과 어떤가요? 비슷한가요? 쐐기형 패턴의 전형적인 모습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점점 줄어들다가 이 수렴을 맞이하게 되는 이 상승 쐐기형은 주로 하락시에 많이 관찰이 됩니다. 왜 하락시에 많이 관찰이 되지? 고점을 높여가고 있고 저점 또한 같이 높여가고 있는데 왜 얘가 하락일까? 하락으로 가기 전에 전조 신호다. 즉 이 상승 쐐기형은 이렇게 고점은 높여가고 있고 저점 또한 높여가고 있는 과정 중에서 갑자기 이 끝에서 머무르면서 이 상승 쐐기형의 특징이 항상 어떤 특정 라인에 이렇게 부딪히게 되면 거기에서 힘없이 이렇게 빠지는 모습을 보일 거예요. 근데 차트상으로는 되게 예뻐. 힘없이 빠진다는 건 뭐다? 우리 일반적으로 투자자들은 상승했을 때 매수하게 되죠. 지금 이런 구간에서 매수가 많이 붙는단 말이에요. 여기 거래량 터진 거 보이시죠? 일반적으로는 저점에서 많이 사고 고점에서 팔 것 같잖아. 그죠? 투자의 가장 기본적인 게 뭐예요? 저점 매수, 고점 매도잖아요. 여기서 사서 여기서 팔아야 되는데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반대로 하고 있다는 거지. 그죠? 고점에서는 오히려 나를 두고 떠날까봐 매수를 하고 밑으로 빠지면 공포에 질려서 매도를 하게 되는 전형적인 투자자들의 모습이 전혀 보여지지 않고 오로지 차트만 위쪽으로 고점과 저점을 높여가는 이 상승 쐐기형의 가장 큰 특징은 거래량이 없다. 낮은 거래량. 보통 낮은 거래량은 언제 발생되나요? 보통 거래량이 이 바닥을 칠 때는 차트상으로 이렇게 상승하다가 바닥을 찍고 이런 장에서 많이 발생하거든요. 보통 이런 데서는 사야 되잖아, 그죠? 근데 이런 데서는 사지도 않고 사람들이 팔지도 않아. 왜? 여기서 참고 버텼는데 여기서 팔기는 또 아까워. 그런데 사람들은 패닉셀이 안 나왔어, 그죠? 사람들이 많이 팔아야 밑에서 손바뀜이 일어났다고 판단하고 여기서 반등을 기대하면서 매수를 하게 될 텐데 팔지도 않으니까 거래량도 낮아. 그리고 팔지도 않으니까 패닉셀도 안 나와. 즉 상승 동력도 없고 하락 여력도 없다는 거예요. 이런 장에서 특히 상승 쐐기형 패턴이 많이 발생합니다. 이거는 하락으로 가기 전 전조 신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수평을 그리는 게 아니라 약간 고점을 약간씩 높아지고 있고 저점 또한 이렇게 높아지고 있는데 이 진폭이 점점 줄어들어. 처음에 웨이브가 좀 크게 나오다가 가면 갈수록 이 웨이브가 움직일 수 있는 여력이 점점 줄어들면서 언젠가는 맞이하게 되고 거기에서 하방 추세 이탈을 만들어내면서 다시 한번 하방으로 꺾이게 되는, 지금 현재의 장이 전형적인 상승 쐐기형 패턴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이 상승 쐐기형을 돌파하려면 뭐가 필요하냐? 거래량이 필요하다. 즉 상승 쐐기형이라고 해서 무조건 하락하는 건 아닌데 그 무조건 하락을 방지하는 유일한 방법이 거래량이다. 이 거래량이 붙지 않으면 반대로 해석하면 뭐다? 하락할 수밖에 없다. 지금 현재의 장세를 나타내주고 있는 그런 패턴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다음 패턴은 하락 쐐기형입니다. 이 하락 쐐기형은 반대로 해석하시면 된다, 그죠? 하락으로 가기 전 전조 신호가
상승세기형이니까. 반대로 하락세기형은 상승으로 가기 전 전조신호다. 이 하락세기형의 패턴은 고점과 저점을 모두 낮춰간다. 하락세기형은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고점도 점점 낮춰지고 저점 또한 점점 따라서 낮춰져 가는데 결국에는 이 진폭은 점차 줄어들고 있다. 이 쐐기형의 특징은 점점 가면 갈수록 이 웨이브가 점점 줄어드는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누가 봐도 하락으로밖에 안 보이지만 이 하락 쐐기형은 상승으로 가기 전 전조신호. 고점과 저점을 모두 낮춰가지만 얘도 특징은 똑같습니다. 낮은 거래량과 추세 전환에는 거래량 또한 필요하다. 그렇지. 이런 구간 있잖아요. 여기 뭐 너무 차트가 짧아서 완전히 이렇게 그 특징을 완연하게 보여주지 못하지만 이렇게, 그죠?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이런 식으로 고점은 계속해서 낮아져. 부딪혀서 떨어지니까. 근데 저점도 계속 낮아져. 아, 이거 하락이구나 라고 판단할 때 요게 하락 쐐기형에서 크게 거래량이 터지면서, 그죠? 거래량이 크게 증가하면서 하락 쐐기형을 상승으로 돌파하는 전형적인 상승 패턴인 하락 쐐기형입니다. 이게 되게 어렵죠? 이게 가장 잡아내기 어려워요. 왜? 하락할 때는 사람들이 매수를 못 하잖아요. 근데 이 하락 쐐기형의 위험성은 뭐냐면 내가 이걸 캐치해낸 다음에는 거기가 고점일 수가 있다는 거지. 그죠? 지나고 나서 보니까 하락 쐐기형이네. 아, 지금이라도 타야 되나? 근데 하락 쐐기형 이후에는 뭐 아치형도 나올 수 있고 뭐 사다리형도 나올 수 있고 뭐 다양한 패턴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 하락 쐐기형을 찾아내기가 가장 어렵습니다. 이 난이도가 굉장히 상급이에요. 다만 하락 쐐기형을 내가 잘만 찾아낼 수 있으면 그 다음에 어마어마한 상승을 내가 가져갈 수가 있다. 이 하락세기형의 또 두 번째 특징은 이 하락세기가 시작되기 전에 전 고점보다 더 높은 폭의 상승이 자주 등장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락세기형을 내가 일찍 알아내면 알아낼수록 그 끝부분을 찾아내기가 수월하고 약간 내가 물려 있더라도 내가 하락세기형을 잘 캐치를 해낸다면 손절이 안 나와. 그죠? 아, 여기 내가 좀 일찍 들어갔네. 하락세기형이니까 좀 기다려야지. 기다리면서 익절로 내 수익을 전환시킬 수가 있겠죠.